소비자와 전문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신개념 소풀이 방송 잡소리 엑스파일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동네 미용실이 거의 사라지고 프랜차이즈 형태 대형 미용실들이 우후죽순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큰 미용실에서 파마 한 번 하려면 3, 40만 원씩 들기 일쑤입니다. 서유정 기자가 가격을 분석했습니다. 물결 파마, 베이비 파마, 발롱 파마. 최신 유행 스타일로 연예인 머리를 따라하고 싶은데 문제는 돈입니다. 트리트먼트 이런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은 많이 나오면 뭐 30만 원까지도 나오고 이런. 미용실 입구에 요금을 표시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지키는 곳은 드물고 요금을 물어보면 머리부터 감으라고 합니다. 머리가 상한다며 수십만 원짜리 파마약을 쓰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일반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통장이 어느 정도 되시고요. 는 이제 그 통장을 조금 어느 정도 막아주는. 하지만 값비싼 영양크림과 앰플 등을 사용했다는 40만 원대 프랜차이즈 미용실 파마와 가장 기본적인 약만 사용한 7만 원대 동네 미용실 파마는 두피와 머릿결 손상도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니들은 머리 어디 사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에 보신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잘 봤습니다. 아니 오늘 주제가 니들은 머리 어디서 하니 이게 너무 직설적이지 않나 싶어서 제목 잘 지었네요. 정말 잘 보신 것 같아요. 앞서 보신 방송 어떠셨어요? 뉴스에서 미용실을 상대로 이제 해먹을 게 없나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전쟁 얘기 나오고 그런 판국인데 왜 갑자기 미용실에 30만 원짜리 그 머리를 왜 그런 얘기를 뉴스에서 다루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즘 다들 돈에 민감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없이 살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왜 사람들이 강남권에서만의 그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가격대를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에 기준에서 한국 시장에 있는 미용을 평가하려 드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스러웠고 거기에 대해서 미용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소비자들이 역시 이렇게 되면 미용에 거품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그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가 그런 걸 다뤘던 자체가 저는 정말 그 기자가 싫습니다. 근데 제일 한국에서 미용실 하면은 강남, 제일 유명한 곳이 강남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청담동이 유명하겠죠. 연예인들의 머리를 하니까.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 연예인의 머리는 협찬이니까 거기에 주안할 건 아니고 과연 우리가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그 헤어스타일에 대한 가격대는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미용사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각자의 요금은 그냥 각자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단합하면 오히려 그게 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미용실마다의 다 매장의 살롱들마다의 특징에 맞게 가격을 책정하는 게 맞죠.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강남권이나 저쪽 서울권 아니면은 여기 좀 번화가 쪽을 보면은 되게 가격이 10만 원대 이상으로 이제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높게 치는 게 다들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해 본 결과는 강남권에 가려면 아무래도 퀄리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디자인의 퀄리티. 그러니까 강남에서 머리를 하려면 유학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네노라는 아카데미, 뭐 피부포인트, 토니앤가이 이런 데에서 커트 교육을 수료받고 그다음에 뭐 컬러 캠프를 갔다 오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플로마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나는 합당한 교육을 받았으니까 가격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퀄리티에 맞게 가격을 제시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원장님과 일반 디자이너의 가격은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임상 아닐까요? 임상? 임상이요? 전문의가 되면은 어느 정도의 임상의 결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수술을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기대치라고 하나 결과치가 이제 그려진다는 거죠. 마찬가지 원장 같은 경우에도 경력이 10년 이상급들이 한다면 많은 머리를 다뤄봤기 때문에 그만큼의 임상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고객으로 하여금 나중 시술에서의 결과치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고 저는 책정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원장님께 받고 싶은 사람들은 다 그런 퀄리티를 생각하고 받는 거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더 나아지거나 아니면 나를 더 리드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미용실의 선택의 기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용실의 선택의 기준은 우선적으로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 저한테 맞아야 가격 다음에 디자이너 시술 아닐까요? 잠깐만요.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빼먹은 게 그래서 그 댓글이 있었잖아요. 네. 댓글에 미용실의 가격은 거품이다라고 했던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벤츠를 타고 다니고 타워팰리스에 살면 30만 원짜리 저는 머리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남는 게 돈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아방을 타고 다니고 동네에서 미용실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30만 원이 비싸겠죠. 비싸죠. 거품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다 분수에 맞게 사는 거죠. 그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아, 네. 아니, 왜냐면 가격 얘기 하시길래. 근데 제일 그 중요한 게 그래도 가격이 제일 맞아야 그 다음에 디자이너 시술이 이제 가격 대비 면에서 이렇게 맞다면은 굉장히 좋은 아니에요, 것을 아니에요. 찾은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미용은 서비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용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국가고시 자격증을 따잖아요. 네. 그 기술직이죠. 기술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술직을 평가한다라는 게 저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떠한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에 내 감성을 넣어서 창의를 한단 말이죠. 그거를 가격으로 매기는데 저평가해서 그걸 매도시킨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내고 아까운 게 헤어 시술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돈 낸 만큼 그 값을 못한다고 느낀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아이러니하지만 풀어가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방송할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앞으로의 미용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은 과연 가격에 이끌려서 미용실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디자인의 기술을 보고 찾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현명하게 판단하고 가셔야 되고요. 주위 사람들이 얘기할 때 너 머리 얼마 주고 했어?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에 대한 질문이 저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머리값에 대해서 기술값을 평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와, 너 머리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그게 정답인 거지. 너 얼마짜리야? 야, 얼마짜리 답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이어갈까요? 네. 그러면은 아까 디자이너 시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디자이너 시술은 저희가 직접 가서 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르는 거잖아요. 체험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매장을 방문하지 않았을 때는 인터넷 블로그나 이제 평가글 같은 거를 보고 갈 텐데 알바생 많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평가글 보면 반반이 많거든요. 안 좋은 글 반, 좋은 글 반 이렇게 반반이 나뉘어요. 네. 안 좋은 글은 이게 한국 사람들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네라고 했을 때 아니오가 90명이면 네는 왕따인 거예요. 근데 내가 갑자기 아니오로 간단 말이에요. 왜? 따돌림 받기 싫어서.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알바생들이 머리 진짜 못해요. 여기 정말 처음 이런 데는 정말 이런 미용실 없어 라고 올렸어요. 그러면 가보지도 않고 거기에 동요하는 거죠. 평가글 보고. 이 미용실 못하나 보다. 그리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알바생들 엄청 많아요. 짜증나. 그러면은 미용실을 선택할 때는 입소문이 제일 좋은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게 그거 같아요. 입소문이요. 근데 입소문도 처음 간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모험이잖아요. 모험이죠. 네. 누가 걸릴지 모르는 그렇죠. 거죠. 미용실 가시면 예를 들어서 소개로 가지 않고 처음 갈 때는 어떻게 해서 그냥 가까운 데를 가거나 아니면 브랜드를 가거나 아니면 인테리어가 좋거나 뭐 간판 이쁘거나 이렇게 해서 가겠죠. 갔어요. 근데 갔는데 시술이 딱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입소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처음 간 사람에게는 거기가 모험인 거죠. 이제 처음에 갈 때는 자기가 생각해보고 주변 친구들의 도움을 얻어서 입소문으로 가라. 그렇죠. 저는 미용사로서 지금 가장 좋은 손님이 소개받고 오신 손님이 제일 좋아요. 소개받고 오신 손님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소개를 해준 사람이 스타일을 얘기했잖아요. 김재민이라는 사람 되게 재밌어. 그리고 지 맘대로 머리해. 그냥 너 머리 잘 모르잖아. 가서 앉아 있어. 그럼 알아서 해줘.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네네. 이제 거리도 중요하잖아요. 미용실을 아마 찾아가는 이유 중에 3위 안에 드는 게 아마 거리일 거예요. 가까워서. 가까워서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장이랑 가까워서 아니면 집에서 가까워서 그래서 머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에 드는 곳이 있는데 막 1시간씩 돼요. 그럼 처음엔 가겠죠. 근데 잘 안 가진대요. 고객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멀어서. 네, 멀어서. 그거 기다려야 되고 예약해야 되고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뭐 선진국은 예약 문화가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제가 근데 잠깐만요 고객님들 제가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약 문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분이 저한테 예약 전화하셨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예약을 하셨죠. 그럼 제가 이분을 위해서 10시 30분부터 11시에 커트라고 예약 가정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1시간 텀을 두면 12시까지 손님을 안 받아요. 근데 고객님이 연락을 안 주시고 안 왔어요. 근데 그 타임에 다른 분이 11시 반에 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분 때문에 안 받았다면 저는 2명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 문화가 중요할 뿐더러 혹시라도 못 오실 경우에는 전화 한번 주시면 됩니다. 약속해서 다음에 갈 테니까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정말 연락도 안 오면 걱정된다니까요. 무슨 사고 나도 난 줄 알고.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저 아직 얘기 안 끝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약 문화 지켜주십시오. 중요한 게 예약을 하고 왔는데 기다리는 고객님들은 그러면은 그건 왜 기다리는 건가요? 제가 또 아까 시술 안 하세요? 이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종이컵을 딱딱딱딱 이게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얘다 보면 죄송합니다. 사투리가 나왔어요.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약이 더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아 답답하시고요. 아니 그 시간에 원하고 그 시간에 딱 예약을 했는데 이제 10분 정도는 그럼요. 받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30분이 이렇게 넘어가면은 사람 마음에서는 이제 맞습니다. 화가 나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유두리, 유두리, 센스, 센스. 융통성 이게 없는 거죠. 조율 있게 그걸 해줄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손님이 이제 기다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고 어찌 보면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고객님들 예약 지켜주세요라고 하기 이전에 디자이너 선생님들 시술 시간을 지켜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게 더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좀 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게 갑자기 급 훈훈해지는데요. 마무리는 훈훈하게 아. 서로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 고발원에 나온 클레임을 몇 개를 읽어드릴게요. 네. 미용실에서 열펌을 하다가 화상을 입었어요. 세팅기 열 체크도 제대로 안 하고 몇 번이나 뜨겁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미용실에선 사과 한마디 없이 삼성화재 보험에 들어놨으니 보험 처리하라네요. 내일이 일요일이라 병원도 못 가고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럽네요. 그냥 보험회사 연락 기다리면 되나요? 상담 좀 해주세요 하고 글을 써주셨네요. 제가 무슨 상담원 직원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본질적으로 어떠한 시술에 있어서의 자기가 만족스럽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느 전국 미용실이든 다 리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은 시술에 있어서 다시금 나는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수정을 하는데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여기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게 중요한 건 미용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면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실수를 했는데 거만하게 원래 이런 건데요 라고 말하면 손님은 기분이 나쁘겠죠. 왜? 시간 들여 돈 들여 낭비를 한 거니까. 또 하나 머릿결까지 나빠지겠죠. 근데 어찌됐건 2시간 동안 미용사가 허투루 일하지 않았습니다. 파마를 할 때 성심성의껏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전화해서 이렇겠죠. 머리 제가 여자 해야 됩니까? 한번 해주세요. 머리가 다 풀렸어요. 짝짝이야. 이렇게 하겠죠. 두 번째, 중화는 인턴이 하는데 이상해. 뒤에는 따로 말고 이렇게. 디자이너는 앞에 2개 딸랑 말고 가고 이렇게 이런 것들에 의해서 클레임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 풀린 거와는 다르게 이제 화상을 입었거나 이런 거는 그거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체상의 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업체에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고요. 근데 신체상이 아닌 서비스적인 거라던가 그 다음에 모발 같은 부분도 그거는 제가 알기로 손해배상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발에는 손해배상이 안 되나요? 그렇죠. 만약에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렇게 택택대지? 돈 달라고 하실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원이라는 곳은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것이지 거기에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곳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다른 거 머리 쪽에 대해서 또 짧은 걸로 해주세요. 짧은 걸로 네. 이제 들어왔는데 네네. 이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 펌을 했습니다. 미용실 측의 실수로 머리 일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미용 가격에서 실수 부분에 대해 환불 요청을 했는데 겉으로 드러나서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면 환불 거부를 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며 머리 모양이 보일 때마다 재가격 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 머리에 대해 너무 화가 납니다. 미용실 측은 이런 사례로 환불해준 미용실이 있다면 확인 후 환불 조치해주겠다 하네요. 이런 경우는 이제 환불 죄송한데 이제 본인이 읽으셨잖아요. 네. 본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꾸 저만 얘기하냐니까요. 네네 저도 이제 얘기를 하려고 네. 이제 손님들은 돈 제값 주고 머리를 했는데 머리가 풀린 거를 보면은 도대체 여기를 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환불을 하잖아요. 저도 네. 그러네요. 뭐냐면 미용실은 다시 해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손님은 그 사람한테 하기 싫은 거예요. 왜?
한 번 안 나왔기 때문에 멈췄으니까. 그렇죠. 또 안 나오겠죠. 네. 차라리 그 돈 받아서 다른 데 가서 하겠다라는 거죠. 이때 원장들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매장의 명예를 걸고 아니면 저의 경력을 걸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 거기서 마무리 해주는 게 맞죠. 근데 솔직히 거기서 환불을 해서 보낸다는 거는 좀. 근데 참고로 저도 환불 몇 번 해봤어요. 기분이 이상해. 환불 참 진짜 지금 생각해도요. 누군지 다 기억나요, 제가. 환불한 사람들. 환불하고 인터넷에 글 올리면은 기억나죠? 대박이네요, 진짜. 환불만 해가는 것도 가슴 아픈데 인터넷에 거기다가 글이 인터넷에 평가글. 평가글이 올라요. 응. 근데 거기에는 저는 환불에 갔어요 라는 말은 안 써요 또. 다 탔어요. 진짜 못함 이렇게만 쓰지. 지금 아까 얘기 듣다가 쓴 건데 네. 환불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진짜 환불이 그러니까 정말 너무해요. 그러니까 손님은 왕이다. 이게 딱 맞는 게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어떤 물건을 봤을 때 포장을 뜯으면 환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머리 하기 위해서 약 포장 뜯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네, 약 포장을 뗐죠. 뜯죠? 네. 포장 뜯었잖아요. 네. 입장하셨고 고객님 자리에 앉았어요. 가위 들었어. 약 포장 뜯었잖아요. 환불 안 돼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오긴 나왔는데 좀 느슨한 것 같은데요? 환불해 주세요. 돼요? 애매하죠. 애매하죠. 저도 애매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을 내려주세요. 그러면은 다시 가서 한 번 더 해달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근데 손님은 가기 싫다니까요? 기분이 상해서 가겠어요? 원장님께 전화를 해야죠. 맞아요. 그 미용실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상진이 엄마들 담당이 있어요 다.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그런 사람들은 저처럼 마스크도 편안하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녹여주지.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미용사 여러분도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클린 손님이 오잖아요. 이건 팁인데 다 들어줘야 돼. 고객님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그때 상황을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왜 그때 디자이너는 와서 안 만져줬어? 앞에 몇 개 말아주고 가고 지는 저기 앉아 있었고요. 다 보이는 거죠. 거울이 많으니까. 인턴은 왔는데 표정 봐봐요. 이렇게 중화해. 이거 되는지도 말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손님은 기분이 나빠 있는 거야. 그거를 왔을 때 다 얘기하겠죠. 그러면 진짜 죄송합니다. 그랬었군요. 진짜 대단한 원장님은 그 직원은 잘라버려 아예. 손님을 위해서. 정말 대단하네요. 예. 그래요? 이리 와, 너 짐 싸가. 이런다니까요? 다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머리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쇼핑몰에서 옷 시켰는데 옷이 안 오는 거예요. 예.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안 와요. 왜 안 오지? 그럼 환불을 해야죠. 근데 저는 환불하는 게 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요. 저 김재민인데 왜 옷 안 보내줘요? 네. 고객님, 시키신 물건 중에 하나가 아직 덜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게 오면 다 같이 보내준다는 거예요. 부분 배송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 VIP인데. 그렇죠. 네.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그러면 미리 이랬다고 얘기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한 3분 정도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전화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니까 갑자기 제가 되게 뻘쭘해지는 거예요. 뭐지? 내가 이 나약한 사람한테 이 전화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만약에 다 얘기를 들어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하나씩 대집어서 그렇죠. 네. 미용사한테 얘기를 그럼요.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미용사는 지금 어떠한 시술들을 다 하고 있는지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면 그런 클레임적인 부분이 저는 확실히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선진국이에요. 정말 선진국이네요. 네. 그런 행복한 미용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미용을 그만하는 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